나세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잠깐. 아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한 번씩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좀 Q&A로 걱정이 좀 많았어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기자분 의자 좀 넓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몇 분만 질문 받을게요. 네. 좀 너무 짧은 질문은 아니에요. 네. 여기 먼저 네. 네. 다들 하시죠. 네. 대통령님, 저 연합뉴스 이종석입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진짜 숨 돌릴 틈도 없이 선수만 나서게 됐는데요. 노고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때부터 국익중심 실효 외교를 굉장히 하셨는데,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미 간 현안 중에 통상 관계 협상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혹은 이 다음이라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텐데, 이것만큼은 한국정부 입장으로 꼭 관철하고 싶다거나 이런 메시지만큼 꼭 가리시키고 싶다거나 좀 생각해 주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도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워낙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예정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되는. 네. 네. 네, 합시다. 네. 예,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아직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죄송한데 다녀오셔서 국내 현안이 산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김인덕 총리 후보자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 신상 관련 의혹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녀오셔서 추경 관련 공모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보편지급이다, 선별지급이다, 아니면 보편지급이다, 차등 지원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측면이 있죠.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또 없는 건 아니라서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또 당정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조정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 하시면은 일단 청일고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주 기획위원장은 사실 뭐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뭐 공직의 성격이 없진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요. 그래도 답수 안 됩니다. 이거 너무 할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질문하시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일단 시작은 들었습니다. 아, 네, 그 새로 네.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이번에는 아직 안 왔어요. 네, 신사가 들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내일신문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취임이 20도 안 돼요. 가시기로 결정하신 배경을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G7 플러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좀 연계해서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사실 고려를 많이 했는데 또 한편의 의견이 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정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당초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G7 플러스는 뭐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들이 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우려를 표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조치, 여행 경고 조치를 수정을 무관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의에 지금 제가 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상외교를 6개월 만에 가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가동한다고? 정상회의. 아, 네. 대통령님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이 정상외교를 모번하는데 어떤 메시지 준비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시의 후퇴가 있긴 했지만 신속하게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정상외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지시해놨습니다만 어쨌든 정상회의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경쟁도 좀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도 영토 확장이 되지만 내용으로도 보면 문화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 영역에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에밀 숙성기사입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 대통령님 오늘 첫 직전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8.6%가 나왔는데 이 수치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기 시작하시는 출발이신데 저희가 나중에 기록용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임기를 끝내실 때쯤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내가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다라고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죠.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아마 시장 만족도가 8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다음부터 하세요. 네. 네, 거기 거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네. 대통령님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이번에는 첫 해외 순방 준비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여러 다른 질문들이 좀 나왔을 건데 이번에 특검 3가지가 한 번에 이제 출범을 해서 준비가 좀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입육하기 직전에 특검 3분을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혹시 그 특검 이번에 그 출범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좀 특검 그 운영을 좀 도와주실 거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특검 아직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은 또 누구죠? 그 감사원 계시던 그 양반은 제 기억으로는 성남시장에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본인이 없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죠.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친소하기보다는 중립적이고 역량 있는 사람으로 그 시기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특검도 어차피 국회에서 선정해 주는 쪽 안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특검보 추천들이 또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주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 특검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지율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로 우리 국민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좋으려면 좋은 인재를 그 직위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선정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시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건 되게 나쁜 결과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율 관리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예전에 예측하지 못한 질의응답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대변인한테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 인원수를 좀 늘렸다고 하는데 꽉 찼는 거 아닌데요? 네.
그리고 전에보다 숫자가 늘렸다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 비행기 자리가 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꽉 채워서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글쎄요. 좀 조심하시지. 어쨌든 그런 일들 없이 또 우리 대통령실 그러니까 출입 기자 그것도 지금 뭐 중단된 데가 꽤 있다고 그런 데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은 잘하고 있나요? 대답을 들어보니 별로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대변인 다 따라셔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하고 꽤 불만이라고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아마 초기라서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는 바람에 조금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부대변인들 되면 따라왔나요? 아니요, 이현수 때문에? 대변인 거 같고요. 뭐 대변인실이 조금 체제가 갖춰지면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